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우, 아마 다들 열기 두려우실 텐데요. 맞아요. 알트코인들은 막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진짜 코인 시장 이제 완전 끝난 건가? 이 지독한 공포심에 당장이라도 손절 버튼 누를까 엄청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깊은 한숨 쉬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거시경제 뉴스들이 멘탈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느끼는 이 공포랑 실제 시장 뒤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이동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바로 이 전쟁이라는 시끄러운 노이즈 뒤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코인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투자의 세계에서 대중의 직관적인 공포는 종종 스마트머니가 설계한 가장 완벽한 매수 기회가 되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표면적인 가격 하락에 속지 않고 폭발적인 대세 상승을 앞둔 세 가지 결정적 모먼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뭔가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 급감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 띄워드렸는데요. 현물 거래량 차트거든요. 네, 최근 데이터네요. 네네, 지난 트럼프 랠리 당시 1일 평균 현물 거래량이 무려 41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고작 80억 달러 수준이에요. 와, 말 그대로 오토막이 났군요. 그러니까요. 시장 관심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메말라 버리면 이제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끝났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중의 시선에서는 되게 당연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랑 역사적 패턴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마저 바닥을 긴다는 건 바닥을 긴다는 건 이미 던질 사람은 다 던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잠재적 매도 압력이 사실상 다 소진된 바닥의 징후로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거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방금 차트 옆에 띄워주신 바이낸스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 바이낸스 RWA 보고서 띄워드렸습니다. 전체 현물 거래량은 죽어가는 반면에 실물 자산, 즉 IWA 기반 무기한 선물 거래량은 3달 만에 전체 거래의 0.2%에서 4.9%로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0.2에서 4.9로 오른 건 비율로는 엄청난 급증이 맞는데요. 그래도 전체 파이로 보면 5%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미미한 수치 가지고 월가 거물들이 코인판으로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해석하는 건 좀 비약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수치 자체만 보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월가가 놀라는 건 현재 규모가 아니라 이 수치가 증명해낸 어떤 자본 효율성의 궤적 때문입니다. 자본 효율성이요? 네, 우리가 아는 전통 금융시장, 예를 들어 주식이나 원자재는 거래 체결되고 실제 정산되기까지 T+1 혹은 T+2,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걸리잖아요. 네네. 주식 팔아도 내 통장으로 돈 빼려면 한 3일 뒤에나 들어오죠. 맞아요. 그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자본이 그냥 허공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비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바이낸스 같은 코인 거래소의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는 이 RWA 파생 상품들이 365일 24시간 내내 1초의 딜레이도 없이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이른바 어토믹 세틀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낡고 문 일찍 닫는 전통 은행이랑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실시간 정산되는 최첨단 무인 편의점의 싸움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월가의 그 똑똑한 퀀트 투자자들이랑 기관들은 금이든 석유든 통화든 간에 블록체인으로 거래하면 수십억 달러의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이 4.9%의 데이터에서 확인한 겁니다. 금융 인프라의 완전한 세대 교체죠. 이러니까 기존 은행들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화면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의 주주 연례 서한을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패닉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이미 다이먼이요. 비트코인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네, 맨날 사기라고 조롱하던 분이 이번 서한에서는 막 토큰화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은행들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엄청 심각하게 경고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이미 다이먼은 전통금융 제국의 황제인데 은행의 밥줄인 결제나 이체 네트워크가 24시간 블록체인으로 싹 흡수될 위기니까요. 그래서 살려고 필사적으로 시타델이나 찰스 슈왑 같은 거대 자본이랑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인프라 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군요. 네.
그 파괴력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월가는 지금 여러분이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장일수록 데이터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결정적 모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코인 시장 인프라를 탐내고 쓸어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왜 우리 대중들 계좌는 마이너스고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바로 대중의 착각, 전쟁이라는 노이즈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큰 공포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맞아요. 뉴스 앱만 켜면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확전 우려 뜬다고 난리니까 손절 버튼에 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두렵죠. 근데 거시경제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볼 때는 냉정하게 한 발짝 떨어져서 체스판을 봐야 합니다. 체스판이요? 네. 국가 지도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결국 자기 정권 유지랑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거든요. 양측 모두 경제가 파탄나고 분태되는 착복 스위치를 누를 확률,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글로벌 에너지망이 다 끊어질 확률은 생각보다 되게 희박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타협을 할 거다. 네. 마쿠 협상을 통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니 전문가님, 근데 지도자들이 늘 이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진짜 오판으로 참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 진짜 최악의 공습이 터져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가고 붕괴 상황이 오면 어떡하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대중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금 우리가 본 스마트머니 움직임이랑 연결해 볼까요? 스마트머니랑 연결이요? 만약에 진짜 유가가 200달러 돌파하고 세계 대공황이 오는 게 100% 확실하다면 전 세계에서 정보가 제일 빠른 그 찰스 슈왑이나 시타들 같은 거대 자본들이 왜 하필 지금 이 불안한 타이밍에 코인 시장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겠습니까? 진짜 대공황에 올 거면 그 뚝뚝 턴 사람들이 달러나 금을 사야지 변동성 심한 코인을 살 이유가 없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정보방은 개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자본이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단기 노이즈라는 방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베팅이 끝났다는 거죠. 와, 이거 약간 이런 비유가 생각나네요. 지금 건물 밖에서 화재 경보기가 엄청 요란하게 울려요. 전쟁 뉴스처럼요. 대중은 막 비상구로 도망가면서 자기 금고 다 헐값에 던져버리고 있는데 네네. 진짜 고급 정보가 있는 부자들은 이게 가짜 경보인 걸 알고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상구 앞에서 대중이 던지는 우량 자산들을 바닥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거군요. 와, 너무 뼈 때리는 비유네요. 대중이 귀 막고 도망칠 때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물량을 다 매집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이 판의 네모칸 구조입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무서운 현실이네요. 자, 대중 물량이 거물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바닥이 어딘데 언제까지 떨어질 건데? 당연히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네, 여기서 세 번째 결정적 모먼트,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차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LTH 장기 투자자 차트 띄워드렸는데요. 꼭 보셔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의 핵심이죠. LTH 지표. 네, 이게 155일 이상 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손익을 보여주는 차트잖아요. 아래쪽에 푹 파인 붉은색 막대들이 막 솟구치니 보이실 겁니다. 선전수전 다 겪은 고인물들마저 지금 손실을 못 버티고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전문가님, 왜 하필 기준이 155일인가요? 그 155일이라는 게 통계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임계점입니다. 한두 달 된 단기 투자자들은 작은 뉴스에도 흔들리는 그냥 관광객이에요. 아, 관광객? 네. 근데 155일을 넘겼다는 건 웬만한 펌핑, 덤핑 다 겪어도 펀더멘털을 믿고 버틴 핵심 신봉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아하, 얇은 가지가 아니라 진짜 굵은 나무 뿌리 같은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막대가 깊게 파인다는 건 그 단단한 뿌리마저 결국 뽑혀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공학에서는 이걸 캐피츄레이션, 최후의 항복 단계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항복, 어감이 무섭네요. 과거 역사를 복귀해보면요. 2019년 6월 상승장 직전,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직후, 그리고 2022년 말 혹한기 끝자락에 어김없이 저 깊은 붉은 기둥이 떴습니다. 멘탈 강한 장기 투자자랑 채굴자 물량까지 전부 스마트머니한테 넘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폭발이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 잠수대회네요. 일반인들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오지만 저 155일 버틴 사람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는 프로 선수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선수들마저 결국 폐활량 한계가 와서 푸아하고 물 밖으로 포기하고 나오는 그 순간 뒤에서 기다리던 거대 자본이 물 다 빠진 바닥에서 보물을 줍는 타이밍이라는 거네요. 와, 오늘 비유가 정말 대박이신데요. 그 무거운 매도 물량이 기관에게 다 넘어가는 순간이 진짜 바닥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기둥이 깊어지는 지금이 도망갈 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야 할 완벽한 타점이라는 걸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죠. 아, 공포의 사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군요. 자, 바닥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쏠 숨겨진 촉매제가 뭔지 짚어봐야죠. 바로 규제기관의 이례적인 돌변과 거시적 유동성입니다. 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SEC 레그 크립토 관련 기사를 띄워드렸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는 핏 20의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계속 줄다리기 중이니까요. 네. 근데 코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그 깐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갑자기 알아서 레그 크립토라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큰 시그널입니다. 레그 크립토가 뭐냐면요.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코인 프로젝트들이 기관 자금 조달할 때 엄청난 규제랑 비용을 대폭 면제해주는 실질적인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아니, 의회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왜 SEC가 알아서 빗장을 풀어주는 겁니까? 보수적인 기관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일 때는 딱 두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첫째, 어차피 핏 20일 같은 친화적 법안이 통과될 걸 알고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선수를 치는 거거나 아, 밥그릇 싸움이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인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 자금 쓰고 있고 코인 투자자 표심이 수천만 표인데 의회 통과 기다리다 표 다 떨어진다. 당장 풀어라. 이런 압박이 들어온 거죠. 어차피 표 때문에라도 뚫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게다가 시기적으로 거대한 유동성이 풀릴 타이밍도 맞물린다고요? 그렇습니다. 4월 15일 미국 세금 납부일 지나면 시장의 돈맥 경화가 좀 풀리거든요. 거기다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겹칩니다. 역사적으로 선거 있는 해에 집권당이 돈을 옥죄는 자살행위는 안 합니다. 표 얻으려면 은행 대출도 풀어주고 금리도 좀 만지작거리고 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세금 납부일 끝났고 선거용 돈 풀기 들어가고 SEC 패스트트랙까지 뚫리면 이 유동성이 하반기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폭발하겠네요. 스마트머니는 바로 그 유동성 폭발 시점을 계산하고 지금 이 피바다 속에서 조용히 매집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들으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딱 한 가지만 제시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노이즈를 차단하십시오. 노이즈를 차단해라. 네, 내일 중동에서 미사일 쐈는지 오늘 비트코인이 몇 프로 내렸는지 매시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급하다고 레버리지 막 고배율로 땡기거나 영끌에서 이름 모를 잡코인에 몰빵하시는 겁니다. 아, 그건 진짜 스마트머니한테 내 돈 헌납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LTH 지표, 붉은색 막대 기억하시죠? 장기 투자자들마저도 다 던지고 항복하는 이 극심한 하락장에서 여러분은 본업에서 열심히 버신 여유 자금으로 네, 여유 자금으로. 비트코인 같은 근본 있는 우량 코인, 소위 4대 천왕 위주로만 묵묵히 수량을 늘려가면서 축적하셔야 합니다. 아, 묵묵하게 모아가라. 네, 상위 1%의 그 폭발적인 수익은요. 남들 다 화재 경보기 소리에 겁먹고 도망칠 때 바닥에서 인내심 있게 주운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와, 멘탈을 꽉 잡아주는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본업 충실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량 코인을 축적하라. 자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멘탈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 팩트와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아주는 닻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석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낱낱이 파헤친 것처럼 전통 금융거인들이 지금 코인판에 뛰어드는 건 단순히 가격 오를 것 같아서 시세 차익 노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자체를 먹으려는 거죠. 네, 1초 만에 정산 끝나는 이 24시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째로 흡수하려는 건데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주식, 부동산, 심지어 내 예금 통장까지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24시간 빛의 속도로 거래되는 날이 온다면? 아, 그때 이 거대한 돈의 네트워크 주인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온갖 노이즈와 하락의 공포를 견뎌내면서 여러분이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우량 코인의 진짜 가치는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얼마로 평가받게 될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밤에 꼭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쥐고 계신 자산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의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